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의 매입입니다. 매출보단 매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항목 자체도 많고, 참고로 그 세무 이급은 이제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내거든요. 작정하면 막 10%, 20%도 최근에 나왔고요. 그럼 그때 그런 문제들을 분석해 보잖아요. 세무 이급은 메인 매출 전표를 5문제 내거든요. 어떤 어려운 회차는 매입이 4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매입이 어려우니까 매입을 4문제 낸 거예요. 5문제 중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는 뭐였냐면 유형자산 처분. 그냥 뭐 죽으라 이거죠. 그때 합격률이 10%였어요. 11%.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점표는 매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솔직히 쉬운 편, 아니, 쉬운 건 없지만 매입에 비해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매출을 그렇게 목차를 강조했냐면 매출에 목차가 들어와 있으면 매입이 수월해지잖아요. 일단 반대겠구나 정도는 아니까. 왜냐면 매입이 목차가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아, 이건 첫 번째 페이지로 가야겠네요. 첫 번째 페이지. 이게 1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 페이지. 이거 진짜 만드느라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두 번째 그림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는 방법은 그 중간에 세로로 한 빈칸이 하나 있죠. 거기 꺾이는 데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기점으로 왼쪽이 매출, 오른쪽이 매입이에요. 구분선입니다. 꺾이는 데가. 그러면 이제 매출은 이해를 하셨잖아요. 매출이랑 매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짝꿍이 없는 애를 찾으시면 됩니다. 짝꿍이 없는 애. 자, 그러면 매입 쪽은 54 불공, 51 과세 이렇게 있는데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잘 보시면 제가 그 관련 있는 애들끼리 그 수평을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11번 과세랑 51번 과세가 수평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근데 불공이 위에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적은 있을 텐데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번 하나가 매입 쪽엔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11번 과세는 54 불공이랑 51번 과세가 짝꿍이에요. 그럼 왜 혼자 둘을 상대하냐? 오른쪽에 보세요. 공제 여부까지. 그러면 왜 매출은 두 줄이고 매입은 세 줄이냐? 제가 매출은 팔기만 하면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이니까 안 썼지. 당연히 전부 다 555 이거니까. 근데 매입은 어때요? 받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 여부를 따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11번 과세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가세를 무조건 내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받았어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나도 세액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국세청이 싫어하는 거에다가 돈을 쓰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세액공제를 안 해줘요. 핸디캡인 거지. 대표적인 게 기억나세요? 차, 차 극혐. 그 접대도 좀 싫어하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지. 즉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고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았냐? 오케이 하면 51, 54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눠지죠. 세액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54번 불공을 위로 해놓은 이유는 불공제 사유가 몇 개 안 돼요. 시험에 5개인가 나오거든요. 그거 빼면 다 공제 사유죠. 불공제 사유가 5개인데 그게 아니면 공제 사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를 먼저 제끼면 나머지 다 51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11번 과세 끝이죠. 발급했다로 끝. 근데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 그럼 여기선 답이 안 나와요. 뭐에다 돈을 썼는지까지 봐야 돼.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네. 아, 얘는 뭐 샀지? 또 봐야 되죠. 근데 차 샀대. 그럼 불공 원재료 샀대. 51번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세 발의 피고요.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빈칸에다가 좀 그려놓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매출은 제가 엄청 쉽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설명 별로 안 했잖아요. 매입은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물건을 사요. 첫 번째, 면세냐, 과세냐. 이거부터 나눠요. 자, 물건을 샀다. 그러면 혹시 면세인가요? 그러면 면세면 면세. 과세면 부가세를 냈겠죠. 그럼 이 뒤에서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냈단 소리잖아요. 매입 과세면.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또 나누죠.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도 있다. 아니면 매입세액이 공제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그림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대를 했다고 할게요. 거래처 사장님 생일이어서 우리 사장님이 저기 난 하나 보내. 난을 보내라고 했어요. 자, 난을 접대할 거예요. 난은 면세거든요. 화환도 면세예요. 그러니까 뭐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인데,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도 풀 이런 느낌이잖아요. 면세예요. 그러면 접대는 불공제 사유인 거 아시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이신 거 아시죠? 이제 이 그림에 넣어볼게요. 자, 물건을 샀어요. 난을 샀어요. 보내려고.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면세죠? 그럼 부가세를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안 냈죠? 그럼 끝. 여기서 이야기 끝. 부가가치세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저 이거 불공제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지금. 이미 면세에서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럼 이 불공제 이야기는 언제 해야 돼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 뭐 샀다 그러지? 뭐 참치캔을 샀다. 이거 과세거든요. 선물로 줄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를 냈겠죠. 그럼 이제 따져야지. 접대는 불공제 사유죠. 그럼 이때 내가 낸 부가세는 못 돌려받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에 들어와야 돼요. 불공제 사유에 걸리려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이 먼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세부사항인 거죠. 세부사항. 그러면 그 중에서 이 과세 있잖아요. 이 과세 중에 54, 아니 51, 57, 61, 55 이렇게 있는 거예요. 54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에는 10%라고 해놨잖아요. 이 10%가 이 과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제로 가면 54 불공이 되는 거고, 되면 51, 그 다음에 57, 61, 55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진짜 이걸로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 여부를 봤을 때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원래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낼 게 있고 받을 게 있을 때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가치세를 냈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면 관리할 게 없잖아요. 근데 불공은 어때요? 공제가 안 되죠. 근데 매입 매출 전표에 써요. 보시면 얘만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먼저 분석해 볼까요? 자, 어떤 칸에는 불공제가 써 있고, 어떤 칸에는 공제가 써 있고, 어떤 칸에는 아예 안 써 있죠. 그럼 아예 안 써 있는 것부터 볼게요. 0%가 52번 영세가 있는데 매입세액이 0이죠. 0%니까. 그럼 당연히 뭐 세액공제를 받든 안 받든 0 아닙니까? 그래서 비워놨죠. 그 다음에 밑에 면세 3개 있는데 면세는 아예 없죠. 영세율은 0이고 면세는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도 이야기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영세랑 면세는 끝냈죠. 그럼 10%로 가야 불공제냐 공제냐 이렇게 가는 거죠. 냈으니까 못 돌려받는다 돌려받는다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은 못 돌려받아도 매입 매출 전표에 써요. 이유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 국세청이 어떻게 하냐면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저 사람 보낸 거에도 남고 우리는 받은 거에 남죠. 그럼 두 개 금액이랑 날짜랑 맞아야 둘이 뻥을 안 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 자체가 중요하지. 왜냐면 저 사람한테 부가세를 걷어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렴풋이라도. 그러니까 불공은 예외인 거예요. 예외. 관리할 게 없는데도 지금 들어와 버렸죠? 되게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는 먼저 끝냈어요. 세금 계산서는 공제를 못 받아도 일단 여기 쓰죠. 그 다음에 카과 현과 제가 박스 쳐놨는데 이게 좀 그림이 지금 한글로 해놔서 좀 어설픈데 오른쪽에 박스 하나 보이세요?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다. 그걸 이 박스랑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좀 더 잘 보이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카과랑 현과거든요. 매출부터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매출은 전제 자체가 무조건 부가세를 걷어서 낸다죠. 근데 그 와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카드 점표를 발급했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이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는 걸로 정해졌는데 그냥 증빙에 따라서만 유형이 결정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머리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심지어 안 줘도 부가세 내니까. 근데 매입은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매출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매출은 우리가 지금 제조업 법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샀는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면세 사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과세 사업자인데 세금 계산서를 못 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거 자세한 건 뒤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못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주세요 하면 못 드려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공제를 못 받는 거죠. 맞죠? 근데 머리를 쓴답시고 그럼 세금 계산서 안 되면 카드 점표라도 주세요. 이런 거야. 머리를 굴려서. 카드 점표는 받을 수 있겠지.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못 주게 했다는 소리는 그 세액공제 기능을 없애겠다는 소리인데 그 사람한테. 그럼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되는 사람한테 카드 점표를 받았는데 그건 해주겠어요? 세액공제를? 안 해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세금 계산서인데 그걸 못 주게 해놨다는 소리는 카드를 긁었으니까 카드 점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부가세는 있을 수 있죠. 그걸 안 해주겠다는 소리잖아요.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 대신에 카드 점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만 이 유형을 쓸 수 있지. 매출과 매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어요? 매출은 어땠어요? 무조건이죠. 매출은 내가 카드 점표 줬다. 그럼 그냥 매출 카고하죠. 근데 매입 카고는 어때요? 너 세금 계산서 줄 수 있어? 물어보고 줄 수 있는데? 그럼 카드 자 여기 있어. 그리고 너 혹시 과세야? 이것까지 물어봐야 되죠. 왜냐면 나는 과세를 파는 걸로 돼 있고 나는 세금 계산서를 주는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쟤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첫 번째 너 혹시 면세야? 과세야? 과세 넘어왔죠? 그러면 너 혹시 세금 계산서 줄 수 있어? 그리고 카드를 내밀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매입이 훨씬 중요하겠잖아요. 매출은 내가 나를 믿으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 이거 모르면 회계팀 가서 엄청 깨지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가 따로 있구나 정도. 원래 이거를 좀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시간이 지금 빨리 해볼까요? 빨리? 그러니까 못 주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객 서비스랑 여객 뭐 비행기 타고 KTX 타고 그런 거 있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워크숍이나 그런 걸로 출장 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장 간다 치고 가서 조금이라도 놀다 올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네가 출장 핑계로 가서 놀다 오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냐. 애매하죠? 근데 증명해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럼 그냥 쿨하게 안 해줘요. 비행기 탈 때 부가세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안 해준다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알뜰하게 잘 쓰겠지. 그래서 KTX도 안 되고, 택시도 안 되고, 비행기도 안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딱 되는 거 하나가 전세버스. 전세버스는 보통 직원 출퇴근용으로 좀 많이 쓰죠. 뭐 M코, LG 이노텍 뭐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출장을 가요. 그 비행기 표를 딱 끊어요. 혹시 세금 계산서 발급돼요?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겠지. 그럼 카드 정표라도 주세요. 그럼 그거 세액공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다 카드 정표 받으면 되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되게 논리적인 세법이에요. 그래서 여객은 안 돼요. 참고로. 그리고 그 목욕, 사우나 이런 거 안 돼요. 못 주게 해놨어. 목욕탕 가서 야 너네 세금 계산서 절대 주지 마. 미용실에 가서도.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개인적인 서비스가 조금 포함되잖아요. 애매하잖아. 그럼 애매하면 안 해줘요, 그냥. 왜냐면 귀찮잖아요, 국세청 입장에. 안 해주면 되는데 뭐하러 증거를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목욕도 안 되고 미용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이건 업종으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액. 그 간이과세자 매출액 알려드렸나요? 1억 400?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그림 좀 작게 그릴게요. 이걸 그 기둥을 두 개를 그려서 오른쪽은 법인 이렇게 하고 왼쪽은 개인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법인은 절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개인은 여기에 1억 400 있었죠? 1억 400? 1억 400 넘어야만 일반이에요. 그렇게 됐죠? 1억 400 미만이 간이과세자니까 그 이상은 당연히 일반과세자겠죠. 그러면 일반과세자는 100% 세금 계산서 줄 수 있어요. 안전빵. 그러니까 일반과세자 써 있으면 그냥 믿고 카드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밑에 4,800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400이니까 어떤 사람은 1억 400 아래인데 그 중에서도 4,800 아래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가세를 안 내요. 아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 2024년에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이라 해볼게요. 그럼 부가세가 400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팔았어요. 물건을 4천을 팔고 부가세는 400까지 걷었어요. 원래는 400을 내야 되죠. 근데 보니까 얼마예요? 4,800 아래죠. 그럼 400은 내가 가져요. 안 내요. 내도 돌려줘요. 쓰시라고. 4천 팔아서 어떻게 사시냐고. 400 쓰시라고. 그러면 지금 혜택을 하나 받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카드랑 현금 영수증 안 받아. 계좌이체 해드리면 싸게 드릴게.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이제. 맛을 본 거야. 4,800 아래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으면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현금 받은지.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받으면 옷가게 같은 데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받은 건 4,800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현금 받은 건 2억이야. 뭐 이런 경우 있죠? 국세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 있는 거 알고 만들었겠죠, 지금? 그럼 이거를 눈 뜨고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너 400꿀 빨았지? 대신에 내년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근데 옷가게는 계속 해도 되죠, 이렇게? 옷가게는 어차피 개인 손님이잖아요, 다. 근데 어떤 회사는 그 법인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져. 세금 계산서 주세요 했는데 죄송해요, 전 못 드려요. 그럼 거래처 바꿔버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해봐요. 식당이 있는데 우리 옆에 하이닉스가 있어. 맨날 회식하러 와요. 지금 상여금 파티하잖아요. 근데 와서 물어봐. 여기 세금 계산서 돼요? 죄송해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되는 데 가겠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매출액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진짜 잘 해놨죠. 근데 어차피 옷가게 이런 데는 되겠죠. 옷가게 이런 데는 매출이 막 4,800, 4천 이런데 현금 매출이 2억이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5만 5천 원 붙여놓고 현금가 4만 5천 원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 계좌이체 해주죠. 그건 이제 눈 감아 주겠다는 소리죠.
그 정도는 해 먹고 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도망갈 길을 주면서 쫓는데요. 방금 공격해 버리거든요. 뭐 그런 거지. 이 정도 알아서 해 먹으세요. 모른 척 해드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로 해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면 못해요. 이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이제 급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해요. 얘는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급표가. 그러니까 4,800, 1억 400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 시험에선 저런 걸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무에 가서 막 혼나는 거예요. 자격증에 뭐 배웠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배우면 다를걸요? 어떻게 알아 이럴걸요?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랫부분인 사람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인 거예요. 그리고 업종은 얘네들 매출액 상관없죠.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기억을 해놓을게요.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는 별말 없으면 법인이 나올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그냥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면 그 되게 영세하는 사람들은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려요. 못 주는데. 왜냐면 게임처럼 막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받았는데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 확인해 보고. 좀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4,800 기준으로 간이랑 일반이 나눠졌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엔 편했어요. 간이는 그냥 안 되는 거야. 일반은 무조건 되는 거고. 그땐 딱 편했죠. 간이네?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 구간이 일반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상한 구간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이이면서도 줄 수는 있는 거죠. 좀 혼종이 돼버렸죠. 그냥 뭐, 이거는 꼭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해되시죠?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여야 된다. 그러면 이 업종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림상으로는 검은색 글씨, 그리고 여기 TI 동그라미까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끝이 아닌 거지. 그럼 혹시 내가 이 TIX, 이 사람한테 카드 점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세액공제는 안 되죠, 이제? 그럼 그건 일반 점표로 가요. 아예 답이 확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세금 계산서는 공제를 못 받든 받든 둘 다 메인 매출 점표에 있잖아요. 유형만 달라지죠. 54불공이냐 51 과세냐. 근데 카드 점표랑 현금 영수증은 공제가 될 때만 메인 매출 점표로 오고요. 안 되면 일반 점표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아예 다르잖아, 아예. 그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할 수 있는데 메인 매출 점표에 있는 것만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반 점표에 있는 건 안 들어가겠죠. 그럼 그걸로 시험 문제 내는 거. 어쨌든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그 문제 4번 기억나세요? 고치는 거? 그걸로 될 수 있잖아요. 문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카드 점표를 받았다. 참치캔 세트를 사고 카드 점표를 받았다. 근데 이게 우리 직원한테 준 줄 알았는데 거래처 직원한테 준 거더라. 이렇게 문제를 냅시다. 그러면 원래 답은 57번 카과가 찍혀 있을 겁니다. 답에. 근데 이거 접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제 못 받죠? 그럼 이거 삭제하고 일반 점표 가서 공개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문제. 연결되죠, 지금? 아니, 진짜 출제자가 그거 몰라서 안 내겠어요? 그거 내면 다 틀리는 거 알고 있어요. 못 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합격률이 낮으면 사람들이 안 봐버리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제일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까지 내는 거구나. 근데 낼 확률은 좀 낮아요. 최근에 낸 적은 있습니다. 기출 풀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입이 왜 어려운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이제 수입인데, 수입 설명하고 좀 쉴게요. 자, 이게 잘 보시면 0%가 좀 다르죠. 그 매출은 0%가 두 개잖아요. 근데
어때요? 매입은? 없죠. 왜 수입이 아닐까? 소비지구 과세 원칙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출할 때는 네가 과세해, 난 안 할게 이거였고, 그럼 내가 수입할 때는 어때요?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르지. 수입할 때는 해야죠. 그럼 난 다 포기하면 언제 세금 걷어? 그러니까 보낼 때 약속했죠? 지금은 내가 안 하지만 너 나한테 보낼 때 알지? 그땐 네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니까 수입은 10%예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제일 심하죠? 심지어 아니다, 그림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수입 이렇게 하고, 이거 보신 적은 있으시죠? 다행이네요. 그래서 A, B는 아까 설명드렸고, 아까 설명드린 거, 그럼 B가 쏘는 걸 C가 받을 건데 C가 바로 못 받죠. 세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C로 보낼 겁니다. 이 그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비대칭이죠. 그래서 이제 B랑 C를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B는 0% 적용받고 증빙 발급 안 하죠. 16번 수출 이렇게 했을 거고. 자, 근데 이제 C 입장으로 가볼게요. C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가격을 형식적으로 정해볼게요. 1000만 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합시다. 1000만 원짜리. 자, 1000만 원짜리 물건을 팝니다. 그럼 뭐 은행도 끼고 막 복잡했죠? 뭐 마스터 LC 나오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C가 어떻게 결제를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C가 B한테 전화를 해서 10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보내줘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결제를 한다고 하고, 야, 그럼 1000만 원 보내 이러겠죠. 왜냐면 수출국은 0%니까 1100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1000만 원만 입금을 해. 그러면 C는 B에다가 입금을 하겠죠. 이때 붕괴 찍을 때 어떻게 할까? 일반전 표할 겁니다. 입금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물건이 딱 왔는데 C한테 안 오고 세관에서 연락 오죠. 관세랑 부가가치세 내세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그러면 세관장이, 관세는 이제 우리는 없다 치고 부가세 얼마 달라고 그러겠어요? 100만 원 달라고 하겠죠. 이게 1000만 원이니까 아, 부가세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C가 아니 나 1000만 원 주고 끝냈는데? 하니까 세관장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국내에서 물건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1000만 원짜리 살 때 1100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나한테 주셔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C가 그건 그런데 근데 B가 나한테 1000만 원짜리 증빙을 안 줬어. 그럼 내가 국내에서 물건 사면 1100을 내는 건 맞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고 어차피 100을 환급받았어. 그러면 똑같이 해줘. 세금 계산서 줘. 이럴 거 아니에요. 알았어 줄게. 100만 원 내. 100만 원만 받고 세금 계산서를 주는데 얼마 써 있겠어요? 1100만 원 써 있겠지. B가 안 줬으니까. 그래서 얘 것까지 세관장이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C는 국내에서 사도 1100, 수입을 해도 1100. 근데 둘 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100은 둘 다 환급받아.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공급 처명을 찾아볼게요. B가 생각하는 공급 처명은 C죠? 나는 C한테 쏴야지. 그러니까 C를 생각하면서 물건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C한테 던진다 해서 B는 거래처가 C예요. 아까 수출할 때 기억나시죠? 외국 회사 나온 거. 자, 근데 C는 세관장. 이유는 공급 처명은 증빙을 주고받는 곳. B가 증빙 줘요? 안 줘요. B라고 쓰면 안 되지. 누가 줬어요? 세관장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B는 증빙을 안 주는데? 안 주는 게 주는 거니까. 안 주는 게 주는 거니까. B, C한테 줘야 될 걸 안 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붕괴할 때 어때요? 얘는 100만 원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번 볼까요? 얘는 바로 봐야 돼요. 지면상으로 일단 볼게요. 수입은 34페이지. 34페이지에 1번만 잠깐 볼게요. 34페이지 1번.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자, 미국에 소재한 미라클사에서, 미라클은 제가 끊어버렸죠.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돼 있죠. 미라클 왜 끄었는지 아시겠죠? 미라클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거 쓰면 틀려요. 인천세관이 답이지. 그리고 이 문제를 일부러 넣은 이유는 요새는 그림을 주거든요. 그럼 그림을 주면 세금계산서에 세관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틀려요? 근데 이렇게 글로 주면 틀릴 수 있죠.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세관장이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800인데 부가세 별도 이렇게 써있죠? 수입은 10%니까. 그리고 밑에 분계 보세요. 별표 분계. 부가세 대급금 80으로 끝이죠? 왜 그렇죠? 800은 미라클사한테 입금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만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럼 다 외우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수입은 특이한 포인트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만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세관장 아니죠. 그러니까 발급은 못하지, 받기만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를 왜 말하냐면 다시 1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그럼 이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관장의 역할은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든 해외에서 물건을 사든 똑같게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원재료 샀죠. 방금 문제는.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이 탈 그 BMW 530i 직수입했다고 할게요. 불공제 사유죠. 그리고 수입할 때 세관장한테 뭐 받는다 했죠? 수입 세금 계산서 받는다 그랬죠? 수입을 떼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죠. 그리고 다시 1페이지를 보세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면 뭐죠? 유형이? 54번 불공. 54번 불공. 수입해도 불공이 나올 수 있어요. 수입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잖아요. 아시겠죠? 자, 51, 54는 아무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51, 54, 55까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 51번과 54번이 반대인 건 아시죠? 그리고 54랑 55도 반대네.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좀 보기 좋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물건을 국내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국내에서 사면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54번 불공도 나오고 51번 과세도 나온다. 이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수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수입을 했을 때도 불공제 사유에 걸릴 수 있죠. 보통 자동차밖에 없는데 그럼 54 불공이 또 나오는 거죠. 근데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그때는 55 수입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불공제 사유일 때부터 보고 그게 아니면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안전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수입했는데 불공내면 다 틀리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세관장 나왔으면 55번 수입이다 이럴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BMW 5 시리즈야. 그럼 바로 나가리죠. 불공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불공제 사유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부가가치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불공제 사유입니다. 자세한 거 뭐 방금 그 1페이지의 표로 비교를 해드렸고 이제 매입 쪽만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18페이지인데요. 18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볼륨이 압도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꼼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형을 한번 보시면 진짜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일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제가 이론상 하나씩 다 따져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씩 좀 볼게요. 54 불공부터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번에는 주체가 공급자가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에요. 여기서 공급자는. 아까는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체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그러면 54 불공은 AND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동그라미 1번에 공급자가, 쟤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방금 알려드렸죠.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 거를 발급했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다 추가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면 54 불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옆에 비고 제목은 안 적어놨는데 그 오른쪽 칸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기존 매출 쪽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건 사면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카드 전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만 받은 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만 받은 게 되니까 불공 유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매입은 제가 그 오른쪽에 반대 표시도 해놨거든요. 이 반대 표시는 그 세액공제 여부가 바뀌면이에요. 그럼 지금 54번 불공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잖아요. 그럼 그게 해소가 되면 51번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51번 보시면 51번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이렇게 써있죠. 여긴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안 되죠. 수입세금계산서는 55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눠집니다. 불공은 같이 쓰지만. 그래서 51번은 세금계산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2번에 잘 보시면 앞에 not 붙어 있죠. not.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닌 겁니다. 즉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불공제 사유가 아니니까. 그러면 51번 과세가 돼요. 반대는 당연히 54 불공이죠. 서로 반대니까. 네, 그리고 57번 카고로 보시면 4개나 써있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름이 카과잖아요. 일단 과세여야겠죠. 과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54, 51도 과세인데 왜 말 안 해놨냐?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는 것 자체가 10%가 있다는 소리죠. 따로 말 안 해도 돼요. 세금 계산서에는. 근데 카드 점표는 어때요? 이 카드 점표에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과세를 말을 해줘야죠. 카과는. 맞죠? 그러니까 과세여야 돼요. 왜냐하면 면세면 카면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은 확인하셨죠? 과세만 표시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 2번. 당연히 상대방이 카드 점표를 발행해야겠죠? 네, 매출은 이 2개로 끝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매출은 이 2개로 끝이에요. 근데 매입은 어때요? 3번. 제가 세금 계산서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4번. 또 있어야지.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 되죠? 2개가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까다롭죠, 엄청. 그러면 여기서 혹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바뀌면 옆에 화살표, 일반전표라고 써놨죠. 참고로 분계는 똑같습니다. 분계가 달라지지. 세액공제가 없어지니까. 죄송해요. 그건 아니고. 이제 61번 형과로 내려가 볼게요. 네 번째 칸. 자, 61번 형과는 이번에도 과세를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따로 과세를 이야기를 하고, 2번은 현금 영수증을 상대방이 발행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받을 때는 지출 증빙용만 되는 거예요. 줄 때는 소득공제용, 지출 증빙용 상관없었죠? 받을 때는 우리가 법인이니까 법인 비용용으로 쓸 것만 되겠죠. 대표가 자기 이름 소득공제로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때는 지출 증빙용만 되는 거고,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위에 57 카과랑 똑같이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여야 되고, 세액공제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수입은 당연히 과세여야 되죠. 과세. 왜냐면 면세 물건을 수입할 수도 있거든요. 과세를 전제로 해야 되고, 2번은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5번은 옆에 제가 반대 표시로 불공 써놨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밑에는 거의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52번 영세는 앞에 보신 것처럼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같이 나오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나오겠죠. 그리고 참고로 12번 영세는 내가 줄 때잖아요. 그때는 그 골랐었거든요, 밑에서. 받을 땐 안 골라요. 받을 때는 그래서 따로 언급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세로 가보시면 제가 매출 쪽은 13번 면세 한 개만 넣어놨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면세로 팔아봤자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계산서로 발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살 때는 다르죠. 살 때. 그러니까 살 때도 계산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뭐 직원이 먹을 쌀을 산다. 그럼 카드로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카면, 현면도 이름을 잘못 넣어놨네. 58은 카면입니다. 카면 바꿔주세요. 58은 카면이에요. 카면. 그래서 이번에는 카드니까 역시 면세가 나와야겠죠. 카드 점표는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면세인데 카드 점표를 받았다. 이 두 개로 끝이 나면 되겠죠. 얘는 뭐 세액공제 이슈가 없으니까. 근데 현면은 지출증빙용 정도는 똑같겠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출 쪽을 제대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매입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불공제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가서 시험에 나오는 불공제 사유는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불공은 보통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시험 문제 낼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 이름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9페이지 위쪽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밑에 5개가 불공제 사유거든요. 근데 제목에 증빙 미수취도 포함된다고 돼 있는데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쓴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증빙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은 썼는데 영수증 버려주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럼 증빙이 없죠. 그럼 당연히 세액공제 안 되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시험에 안 내죠. 증빙을 안 받았다, 이딴 문제는 안 낼 테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도 당연히 안 되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지금은 이 밑에 불공제 사유 5개는 제가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고 내가 증빙도 받았을 때 예시라는 거죠,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이제 외우는 방법이 그 첫 번째 보시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좁혀보면 사업 위에다가 과세라고 한번 써보세요. 과세 사업.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이해를 했죠. 과세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안 해주겠다. 그럼 여기서 자동으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2번이 나와요. 면세 사업 관련. 과세 사업이랑 상관이 없죠. 바로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전 왜 안 해줘요? 넌 과세 사업 아니잖아. 바로 끝났죠? 그래서 2개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 그냥 면세 사업은 내가 파는 물건 자체가 면세인 거죠. 근데 이제 3번으로 가보시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토지는 아까 제가 면세 물건이라고 알려드렸죠. 면세 사업은 내가 파는 물건이 면세인 거고, 근데 토지는 내가 과세 사업자여도 토지를 팔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면세 사업자랑 똑같죠. 이것만.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또 연결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야 에너지를 좀 덜 쓰죠. 자, 그러면 1, 2, 3은 조금 관련이 있구나, 서로.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이제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자동차는 저는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1번이다. 사업이랑 관련이 없다. 자, 물론 그 일을 할 때 차가 필요하긴 한데, 근데 꼭 마이바흐를 타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과 무관하다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필요하긴 한데 마이바흐는 안 돼.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보시면, 자, 5번은 기업 업무 추진인데 이제 얘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저는
1, 2, 3, 4는 4개를 세트로 묶고 5번만 예외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5번은 기업 업무 추진비죠. 그럼 기업 업무 추진비는 어때요? 사업과 무관한가요? 사업과 아주 관련이 있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근데도 예외로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접대를 내가 종용하진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접대를 권하진 않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건 알아요. 국세청도. 근데 안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밑에다가 비교해서 기부 써볼게요. 기부. 이거 구분 진짜 잘 하셔야 되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접대죠. 접대. 기부는 말 그대로 기부예요. 그러면 둘 다 남한테 주는 거죠. 남한테. 근데 업무 관련도를 따져볼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죠. 있는데도 안 해준다고 한 거죠. 있는데도 안 해준다고 대놓고 야 접대하지 마. 안 해줘. 근데 기부는 어때요? 기부 자체가 사업과 무관하죠. 그러니까 그 기부를 1번으로 화살표를 해주세요.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둘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도 안 해주는 거고 기부금은 업무랑 관련이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고. 중요해요. 이거 기부금 나왔을 때 다 틀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인 방향이 기부는 착한 거고 접대는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부는 세액공제 해줘야 되고 접대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사업자가 아닌 사람 마인드지. 이해되시죠? 그게 부가세가 그딴 거 따집니까? 성과 악을 따져요, 국세청이? 그게 아니고 과세 사업과 관련 있니 없니만 따지죠. 그러니까 관점을 아예 바꾸셔야 돼요. 국세청은 성과 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금에만 관심이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또 가운데 쪽에 표 하나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표 중간에. 자, 맨 왼쪽에 구분을 보시면 세금 계산서 수치가 있고 그 밑에 영수증. 참고로 그 실무에서 영수증이라고 하면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원래 합쳐서 영수증이라 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다 영수증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아니면 영수증이라 합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에는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카드 결제로 예시를 했어요. 맨 오른쪽에 보면 카드 결제라 써놨죠? 그러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 수치는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카드도 내밀었어요. 그럼 지금 세금 계산서도 받았고 카드 전표도 받았죠? 근데 증빙 2개는 인정이 안 되니까 세금 계산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로 접대를 했다고 합시다. 거래처 밥 사줬어요. 그러면 불공이 되죠. 접대비인데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붕괴를 볼게요. 부가세 대급금이 사라졌죠.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100원이 아니라 110원이 돼버렸죠. 10원은 못 돌려받으니까.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카드죠. 왜냐면 증빙으로는 유형만 결정이 되고 카드 결제는 붕괴는 카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재료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카드 회사니까 카드. 자, 이번엔 두 번째 칸으로 가봅니다. 이번엔 카드 전표를 받았다고 해야겠죠. 카드 결제니까. 그럼 카드 전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차이가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죠. 똑같이 거래처 밥 사줬어요. 그럼 전표, 일반 전표라 써있죠. 그리고 붕괴 한번 보세요.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봐요. 똑같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소속만 다르죠? 54 불공은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 있기만 하고 붕괴는 똑같죠? 못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외라 그랬잖아요. 관리할 게 없는데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갔다고. 요 정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 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내면 돼요? 방금 사례처럼 내가 거래처 직원한테 밥 사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받았대? 이러면 54번 불공 삭제하고 일반 전표 가서 똑같은 붕괴를 적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똑같은 붕괴를. 근데 사람들이 똑같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겠지. 그래서 제일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뭐 개념 정리는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54 불공이잖아요.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절대 까먹지 않게. 이 그림이 엄청 중요해요. 자, 불공제 사유가 있죠. 불공제 사유. 불공제 사유면 당연히 매입세 불공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국세청이 매입세 불공제 사유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내가 그 사유에 돈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매입세액 불공제는 상황이에요. 상황. 부가가치세를 냈는데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에요. 불공제는. 자, 이렇게 불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불공제를 받는 게 꼭 세금 계산서만 받아야 돼요? 카드 전표를 받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뭐예요? 오사불공이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은 불공제 상황이랑 54 불공은 달라요. 불공제가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이 바깥쪽 있죠. 바깥쪽에는 얘도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배웠잖아요. 방금 공제가 안 되는데 세금 계산서 받으면 54 불공. 그 외에 영수증 받으면 일반 전표 간다고 그랬죠? 그럼 둘 다 부가세는 못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황을 통틀어서 매입세 불공제라고 한다고요. 상황이라고. 부가세를 냈는데 못 돌려받는 상황. 근데 딱 봐도 뭐가 포인트인지 아실 것 같은데 두 개가 같지 않죠?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답이 나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접대하고 카드를 썼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냥 불공제 사유에 꽂혀 있는 거야. 접대는 불공제인데 불공제? 불공 54 바로 틀렸죠. 택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배우면 그렇게 돼요. 불공제 사유가 불공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근데 불공이 되려면 어때요? 세금 계산서를 받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그냥 접대네 불공 이러고 틀려요. 아무 자각 없이. 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쓰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들었는데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강사 잘못이겠지.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게 깔려 있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54번 불공 이슈를 넣어놨는데 여기는 안 봐도 뻔하죠.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받았겠죠. 그러니까 54번 불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좀 안심할 게 우리 기출 풀어봤잖아요. 기억은 잘 안 나시지만 일반 전표 6문제, 메인 매출 전표 6문제. 아예 멍석 깔아두죠. 자, 지금은 일반 전표 6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메인 매출 전표는 아니겠지, 이제. 그 문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실무는 그래요? 자,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십시오. 이럽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4번이 실무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솔직히 자격증은 언젠간 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될 때까지 따면 돼요. 그냥 시험 보고 운 좋아서 합격률 60%때 합격하면 돼요. 근데 그걸 원하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배경이 깔려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따잖아요. 땄는데도 불안하다. 눈동자만 봐도 자격증 있잖아요. 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서 막 2번, 3번 만에 따요. 네, 있어요. 이렇게 돼요. 물어보세요. 찾아서라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지식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매몰되지 마세요. 한 번에 합격한 거 아무도 몰라요. 자격증이 있다 없다만 알잖아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전 차라리 한 2-3번에 따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뽑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실패의 쓴맛을 봐야 돼요, 원래. 자, 그럼 한번 하나씩 볼게요. 예시. 자, 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예시. 자, 얘는 우리 기출 푼 적 없나? 보시면 대표이사의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 이렇게 써 있죠. 업무 관련성 없음. 근데 이거 실무에서 누가 말해줘요? 이거 대표님 사적으로 썼어요. 뭐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정황상 알아야죠. 정황상. 지금 우리 회사에서 결혼식을 빌릴 일이 없어. 그럼 대표가 혼자 쓴 거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밀어 넣어놨네. 내 쪽에서 커트해야 되죠. 내 쪽에서. 아, 이거 사적으로 쓰셨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대표가 빌려간 걸로 처리해.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불공 찍어놔야 되고. 이거 51번으로 해놓으면 진짜 피곤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입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겠나? 어차피 걸려요, 이거. 애초에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일단 주말에 쓴 거. 그리고 회사랑 주소지가 먼 데서 쓴 거. 다 잡아요. 무조건 의심해요. 그럼 당연히 바로 걸리죠, 이거는. 결혼식장을 왜 빌리셨어요? 바로 물어본다니까? 이게 안 걸리겠지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안 온 것 뿐이에요. 이건 그냥 뭐 바로 확인합니다. 바로. 이거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다 뽑아놔요. 그냥. 주소지에서 이탈된 거. 그러니까, 네, 잘 해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분계가 좀 특이하죠, 얘는. 가지급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가지급금 밑에다가 자산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대여금 성격이라고 써놓으세요. 대여금 성격. 보통 법인 쪽에서는, 법인세에서는 돈이 안 맞으면요. 부족하면 대표가 갖고 갔다고 봐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일개 직원이 갖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마지막에 결산 치잖아요. 돈 안 맞으면 그냥 가지급금으로 빠져요. 아예. 대표 이름으로 돼요. 그렇게. 저절로. 그러니까 그냥 그거 착안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가 원래 자기 돈으로 2,500이랑 250을 내야 되죠. 근데 그걸 회사 이름으로 뻔뻔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 돈이 갑자기 2,750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대표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급금. 돈은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은 일단 빼는데 빌려줬다고 해놔야죠. 그리고 이건 세액공제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대표가 사적으로 쓴 거.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거는 뭐 대표가 자녀 졸업식 선물로 뭐 줬다. 카메라 사줬다. 택도 없죠. 근데 그런 게 많으니까 문제 낼 거 아니에요. 지어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본 사례를 쓴 걸 거야.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가 사적으로 쓴 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으니까 세액공제가 안 되고, 그리고 분계는 가지급금으로 해야겠구나. 대표한테 돈을 빌려준 걸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거 법인세 쪽으로 가면요. 돈을 안 갚고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년마다 이자를 때려서 상여로 박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돼요. 계속 소득세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기억하셨죠? 사업과 무관한 거는 대표가 사적으로 쓴 거. 사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는 제가 흰색 별표 3개 쳐놨죠. 이게 킬러 문항이었는데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제조공장 인근 육군부대 3D 프린터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기증했습니다. 그럼 육군부대면 뭐 국방부한테 준 거랑 똑같죠? 그럼 이제 국가에 기부를 한 게 되는데 기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과 무관하다. 그게 끝이에요. 안 알려줍니다. 아까는 친절하게 사업과 관련 없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죽으라고 그냥 육군부대에 기증했는데요?
하고 세금 계산서를 딱 내놨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51번 과세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기부잖아요. 접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 부대가 거래처면 업무가 관련이 있어. 근데 그래도 안 되죠, 어쨌든. 근데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냥. 업무랑 무관하니까. 기부니까. 그래서 밑에 개정 과목은 기부금인데 업무랑 무관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불공이에요. 이걸 몇 명이나 맞췄을까요? 전 다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흰색 별표를 친 겁니다.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또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기부금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가 비교 문제 하나 붙여놨거든요. 비교 문제. CF에서 0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9월 5일에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그러면 이때 그 원재료로 쓰려고 샀으니까 얘는 원재료거든요. 근데 미가공 식료품에다가 제가 밑줄 그어놨죠. 여기다 면세라고 쓰시면 돼요. 면세. 미가공 식료품 면세. 그러니까 김치, 두부도 포함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쌀, 뭐 과일, 야채 이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인데 이걸 기부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2번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2번은 국방부에 준 거고 3번은 지방자치단체에 준 거예요. 국가 지자체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번은 세액공제가 안 됐었는데 3번은 일단 면세 물건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간주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간주 공급 아까 배웠잖아요. 간주 공급이 뭐였습니까? 안 팔았는데 판 것처럼이죠. 근데 내가 이거 팔아봤자 면세인데? 백날 팔아봤자 면세죠? 그럼 국세청이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지. 너 판 것처럼 해. 할게요. 근데 부가세 면세니까 안 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면세는 간주 공급에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이름이 간주 공급이잖아요. 그럼 면세 물건 팔아봤자 부가세 안 걷고 안 내죠. 그 다음에 밑줄을 한 개 더 그어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면 또 면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리 때문에 이번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번도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2번은 제 생각에 다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기부금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번은 두 개의 포인트를 넣어놨죠.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면 면세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줘서 부가세 예수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아까 그 14번 건별 기억나시죠? 간주공급? 그거랑 비교해보면 원재료 200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원재료는 원래 제품을 만들 때 써야 되죠. 근데 안 쓰고 줘버렸잖아요. 적요 8이 붙죠. 제품을 만드는데 안 썼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전표에서 기부했다 그러면 이렇게 면세 포인트를 넣은 거고요. 혹시 14번 건별로 내면 간주공급인 거죠. 다음 이제 이렇게 하면 업무 무관은 두 개 있네요. 대표가 사적으로 쓴 거랑 기부한 거 정도. 그 다음은 이제 2번 주제로 가겠습니다. 2번 주제는 면세사업 관련 이렇게 있는데 얘는 참고로 세무 2급에만 나온 적이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줄에 과세사업에는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제가 중요한데 끊어놨죠. 그 참고로 그 사업자 이름을 이제 말을 할 때 과세사업자도 있고 면세사업자도 있고 두 개밖에 없죠. 왜냐면 과세사업자가 국내에 팔면 10%, 수출하면 0%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과세사업자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과세랑 면세를 같이 파는 사람도 과세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냥 과세를 팔고는 있으니까.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약국이랑 신문사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 같은 경우는 그 약봉투 받으면 면세고 일반 의약품 사면 과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국은 두 개를 같이 팔거든요. 면세 과세. 네, 약국으로 치면 내가 이제 뭐 면세 그 약봉투 찍는 기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기계를 샀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면세 사업에만 쓰겠죠. 그럼 그건 100% 면세만 쓸 거니까 면세 사업자랑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예시로 하나 넣어봤어요. 그다음 그 뒤로는 문제만 넣습니다. 문제만. 그냥 문제가 너무 그 그림이 커가지고 문제만 쭉 나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나씩 개정 과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주제를 봤는데 첫 번째는 과세 사업과 무관한 거, 대표자 사적으로 쓴 거, 기부한 거. 두 번째가 면세 사업 관련. 근데 이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21페이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만 넣어놨거든요. 앞에서 아마 설명해 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이 문구로 기억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과적으로 그 제가 옆에 답 써놨죠. 얘 답은 토지예요. 물론 이제 땅을 샀다고 다 토지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투기 목적으로 사면 투자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시험에 투자 부동산을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라고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돼 있는데 이 토지라는 계정 과목 있잖아요. 여기에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은 그냥 이름만 좀 기억을 해놓고 자본적 지출의 의미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토지라는 계정 과목에 장부 금액을 올리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운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장부 금액을 올리는 게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취득 부대 비용 기억나세요? 우리 원재료 수입할 때 관세 냈던 거 원재료 값에 붙여버리죠. 원재료 살 때 운반비 드는 거 원재료 가격에 붙여버리죠. 그게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럼 토지도 취득 부대 비용 있겠죠.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가 취득세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뒤로 취득이 끝난 후에도 내가 땅에다 뭐 할 수 있죠. 그게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은 틀렸어요. 취득 부대 비용과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장부 금액을 올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저는 구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구분해봤자 누가 뭐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순서대로 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자, 5번을 한번 보세요.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그래서 토지가 됐고 사용 목적이라 토지. 토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도 잘 하셔야 돼. 이게 언젠간 헷갈리실 텐데 토지는 제가 면세라 그랬죠. 한번 구분해 볼게요. 우리가 A인데 토지를 사요. 토지는 면세로 사죠. 누구한테 사든지 면세로 사요. 그럼 계산서 받겠죠, 보통. 아니면 개인한테 사면 안 받을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이건 이거고. 그럼 이거는 뭐 스몰 A한테 샀다고 합시다, 땅은. 근데 이걸 그 공인중개사 B가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수료는 과세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헷갈려요. 아니,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토지가 면세라면서 왜 갑자기 불공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토지는 면세가 맞아요. 근데 이 토지를 사느라 중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는 줘야지 따로. 즉 두 명한테 서비스를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A한테는 토지라는 물건을 사는 거고 B한테는 서비스를 사는 거죠. 근데 A한테는 면세 물건을 사는 거고 B한테는 과세 서비스를 사는 거고. 알겠죠? 근데 이 B가 A랑 관련돼 있죠. 그러면 이게 취득 부대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금액 올라가죠.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뭐야 토지는 면세라 그랬는데 면세는 부가세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불공제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상하게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내겠죠 토지는. 누가 틀려요? 토지 사고 계산서 받았다. 안 내겠잖아요. 잘 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한번 바꿔봅시다. 이게 토지가 아니고 비교. 건물이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을 샀다.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럼 면세 관련이 아니네요, 이제. 과세 관련해서 수수료를 낸 거죠. 그럼 이건 세액공제가 돼요. 그럼 51번 과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아시겠죠? 건물이면 과세인 거예요. 토지니까 안 돼요. 왜냐면 토지의 장부금액을 올렸으니까. 건물의 장부금액을 올리는 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아니고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what이 아니라 why라고. 그러니까 what 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렇게 되죠. 그걸로는 알 수가 없어. 왜까지 붙어야 되죠. 토지를 사느라, 건물을 사느라 이렇게 가야 되죠. 5번은 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렇게 됐고 그 다음 6번. 6번은 토지 취득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 보통 이건 법무사가 합니다. 법무사라고 말을 해준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약간 좀 돌려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5번, 6번이 세트로 해서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왜냐면 등기를 자기가 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법무사한테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 받고 여기 등기 서비스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이 끝나요. 취득세는 일반 점표라서 넣진 않았어요.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법무사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 6번은 세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번까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8번은 이제 주제가 좀, 7번은 주제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6번과 7번은 좀 경계선을 쳐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은 일반적인 경우고 이제 7번부터는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7번 문제는 건물이랑 토지를 같이 사는 경우인데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건물이랑 토지랑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근데 문제는 목적이 신축 목적이에요. 회계는 항상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보다 왜 했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했니보다 왜 그걸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도 건물이랑 토지를 산 건 그냥 상황이고 물어보겠죠. 왜 샀어? 이거 건물 토지 왜 샀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신축할 건데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건물 부수겠네? 이 말이 나와야 되죠. 건물이 있는데 건물 위에 신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철거 각 잡고 새로 짓나 보구나.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사긴 샀죠? 그러면 자, 건물은 과세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토지는 면세예요. 그럼 이걸 사업자한테 샀다면 건물 가격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요. 토지 값은 계산서를 줘요. 실제로. 그 금액 구분하는 법도 있거든요. 부가세법에서는. 우린 그건 배우진 않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가세를 내겠죠. 이렇게 내겠죠. 여긴 면세니까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이 건물을 쓰려고 샀으면 이 부가세 돌려받거든요. 쓰려고 샀으면. 그냥 과세 물건이니까. 근데 어때요? 철거 각 잡고 있죠. 철거 각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관심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심정은 뭐냐면 아 이거 건물만 없었으면 땅 좀 싸게 사는 건데 이 마음뿐이죠 지금. 그러면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값도 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실제로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엔 토지예요. 얘 때문에 땅을 더 비싸게 산 것뿐이에요. 그냥. 어차피 부술 거잖아요. 맞죠? 그럼 감가상각도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토지예요. 그래서 얘도 토지의 장부 금액을 늘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안 해줘요. 건물 부가세 안 떼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건물을 쓰려고 샀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은 부가세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이유는 내가 이걸 시세 올라서 더 비싸게 팔면 어때요? 부가세를 더 거둘 수 있죠. 지금 해주고 거둘 수 있죠. 근데 이거 철거할 거래. 그럼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세액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죠. 팔 일이 없잖아요. 아, 그럼 그냥 안 해줘. 됐어. 잘 보일 필요 없어. 부셔라, 부셔. 끝. 안 해주겠다, 세액공제. 쓸 거면 해주고, 안 쓸 거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정 과목은 토지, 세액공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땅만 비싸진 거죠. 근데 이게 각각 시세대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장부 금액은 건물 시세랑 토지 시세가 합쳐져 있죠. 그러면 토지 장부 금액이랑 시세랑 전혀 상관없죠. 그게 회계예요. 아무 상관이 없지. 내가 쓴 돈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조금 특이했죠? 읽어보시면 공장 신축을 위해 이게 중요하죠. 공장 신축을 위해 이걸 표시해 두시고 그럼 원래 뭘 사야 돼요? 빈 땅을 사야 되죠. 빈 땅. 나대지를 사야 되는데 갑자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다네? 그럼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야 된다고요. 신축을 목적으로 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 이런 느낌으로 푸셔야 된다고. 그냥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철거 각 잡고 있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제가 줄을 끊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입력하세요. 왜냐면 답이 두 개잖아요. 건물 거는 불공으로 해야 되고 토지 거는 면세로 해야 되거든요. 두 문제 주면 양심 없죠? 그러니까 건물 거만 하라고. 그럼 이게 오답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건물만 회계 처리하잖아요. 답이 토지야. 건물을 샀는데 토지야. 다 틀리죠? 그리고 심지어 매입세 불공제사유네. 54번 불공. 그거예요. 그렇게 낸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근데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중요한데. 아픈 게요? 아, 좋아요. 저는 그런 말이 좋아요. 그러면 건물, 금액부터 써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건물이 1,000만 원 이렇게, 건물이 100만 원이죠. 건물이 100만 원, 그럼 부가세가 10만 원, 토지는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얘는 토지, 이건 아시죠? 땅이니까. 이건 땅이니까 토지 사용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증빙을 말을 안 했지만 이거 세금 계산서 줬으면 이건 계산서 줬겠죠. 그러니까 53번 면세일 거예요. 자, 토지는 클리어. 이걸로 끝. 그러니까 얘는 너무 쉬우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 말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안 틀리니까 이건 적지 마시고 건물을 해보세요 이거죠. 원래 이 건물은 사용할 목적으로 샀으면 건물이죠. 그리고 얘는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사용할 목적으로 샀으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얘는 철거 각이 잡혀 있는 애죠. 사자마자 부서질 걸 알고 있는 애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일단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건물이 아니죠. 그냥 땅을 비싸게 사게 하는 애일 뿐이죠. 이름이 바뀌어요. 토지로. 보세요. 10만 원은 100만 원에 붙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110이 돼 있는 상태로 대기 중이죠. 저한테 이름을 주세요 하니까 넌 토지야.
그럼 이건 54번 불공 토지 110. 끝입니다. 뭐 결제 수단은 안 중요하죠, 뒤에. 그러면 이 두 개 분개가 하나의 분개예요, 사실. 하루에 두 개 하잖아요. 그러면 장부에는 토지가 1110만 원으로 돼 있죠. 면세로 1000만 원 끊어놨고 불공으로 110 끊어놨으니까 땅을 그냥 1110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논리가 복잡하죠.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좀 편해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엄청 헷갈릴 거 아니에요? 건물만 회계 처리해라. 근데 답이 토지잖아요. 많이 틀리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했다면 51번 과세가 될 거고 토지의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업자한테 샀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사업자한테 살 수도 있는데 개인한테 살 수도 있죠. 개인도 건물주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한테 사면 부가세가 없어요. 실제로 아파트 거래할 때도 부가세 없잖아요. 서로. 왜냐면 사업자가 아니니까 서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개인한테 사면 부가세 안 냅니다. 그 사람이 안 걷기 때문에. 당근마켓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중고차도 당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볼게요. 얼른 끝낼게요. 이제 쉬운 것들만 남았어요. 자, 8번 문제는 자,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취득하고 끊을게요. 지금 이거는 지금 상황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7번 문제 상황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랬고요 이런 거예요. 이건 이미 했고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철거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거예요. 철거 표시할게요. 철거. 근데 우리는 이미 이 건물을 살 때부터 예견하고 있었죠. 언젠가 철거비를 내겠구나. 지금이잖아요, 바로.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아, 드디어 철거비를 내는군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거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우리가 목적이 신축이잖아요, 신축. 그러면 평평한 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평평한 땅? 그러면 나는 평평한 땅을 지금 취득하는 중이에요. 왜냐면 지금 땅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건물이 솟아있죠? 그럼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취득 중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건물도 땅값이 돼버리고 그럼 이거 철거하는 건 뭐예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중인 거죠, 그냥. 그러면 나는 평평한 토지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취득 부대 비용이라 생각했어요. 철거 비용도. 철거를 해야 땅이 평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평평한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근데 사실 7번과 8번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헷갈리더라도 상관이 없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차피 답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7, 8은 묶어두시고 구분할 필요 없다. 이 정도. 머리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축 목적 나오고 철거 나오면 그냥 토지 이렇게 불공 때리세요. 요령이죠, 요령. 자, 그래 둘이 똑같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9번은 철거가 이제 됐어요. 자, 철거했는데도 아직 울퉁불퉁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탄화. 평평하게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게 토지 정지입니다. 정지. 평평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정지가. 땅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 그리고 참고로 같이 써두시면 형질 변경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형질 변경. 땅을 막 깎고 막 파고 이런 걸 형질 변경이라 하거든요. 뭐 새만금 이런 것도 형질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하는 것도 형질 변경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두 개의 키워드예요. 형질 변경, 토지 정지. 그럼 이것도 어때요? 평평한 땅을 만드는 중이죠. 그러니까 얘도 토지지. 그러니까 맥락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땅을 지금 평평하게 하고 있구나. 그럼 다 토지예요. 계속. 그러니까 답이 토지라고 제가 결정을 내놨잖아요. 자, 그러면 9번까지 해야 이제 평평해졌죠. 이제 평평해졌거든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건물 지으려면 측량해야 돼. 땅이 수평이 맞는지 뭐 몇 평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 땅이랑 침범 안 하는지. 그게 마지막 10번이 토지 측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참고로 7번, 8번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새로 지을 거니까 건물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8번이 혹시 지금 내가 건물을 사자마자 부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샀다가 10년을 쓰다가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땐 세액공제 돼요. 근데 지금 사자마자 부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토지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상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방금 다 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9번, 10번 같은 경우는 이 이슈가 없어도 그냥 토지예요. 그러니까 방금 7, 8번은 토지랑 건물이랑 얽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죠. 근데 9번, 10번은 그냥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9번은 땅이 울퉁불퉁하네? 그냥 한번 평탄화 시켜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건물과 상관이 없죠. 그래도 토지지. 땅에다 돈을 썼으니까. 10번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측량 한번 해볼까? 건물이랑 상관없죠. 물론 지을 목적으로 측량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별개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의 장부 금액을 올리는 이슈는 제가 다 넣어놨어요. 심지어 10번은 세무 1급이에요. 참고하시라고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건 좀 자주 봐두세요. 스토리로 좀 라인을 잡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꼭 이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